당신이 믿었던 건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메모리, 특히 이 HBM이라는 핵심 부품을 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요. 그렇죠. 정말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였죠.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빠지면서 그 이야기에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좌에 찍힌 그 숫자보다도 내가 굳게 믿었던 그 논리가 흔들리는 느낌, 그게 훨씬 더 불편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 불편함의 정체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I 메모리 미스터리를 가지고 이 7% 하락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요, 그 이야기 뒤에 숨어 있던 어떤 모순글을 하나씩 들춰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하락은요, 감정적인 패닉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마이크론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복잡한 신호들을 딱 3가지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3가지 미스터리요? 흥미롭네요. 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장이 막연한 가능성을 사던 구간에서 이제는 냉정한 증거를 요구하는 구간으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그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날 상황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그날 움직임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장중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었고 거래량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무려 2,600만 주가 터졌어요. 네, 엄청난 거래량이었죠.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이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주식을 보는 서로 다른 2개의 거대한 해석이 돈으로 맞붙은 거의 전쟁터 같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주가가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아, 이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렇죠. 보통 이럴 땐 웬만한 좋은 소식은 이미 가격에 다 녹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처럼 일단 빠져나오려는 물량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 하락이 유독 찜찜했던 이유는 AI 메모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다들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잖아요. 네, HBM이죠. 자료에서 이걸 AI GPU 옆에 붙은 초고급 연료통이라고 비유한 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엔진, 그러니까 GPU가 아무리 좋아도 이 연료 공급이 시원찮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다. HBM이 AI 성능의 진짜 병목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네, 시장은 HBM 수요 폭발이라는 이 헤드라인에 열광했지만 자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아주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마치 저기 노다지가 있다고 해서 환호했는데 막상 캐려고 보니까 장비도 없고 길도 너무 험하고 심지어 캐낸 금의 순도도 들쭉날쭉한 딱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금광을 발견한 것과 그걸 캐내서 실제로 파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건가요? 자료가 짚는 첫 번째 현실적인 벽이 바로 그 캐넬 장비, 그러니까 고객 인증입니다. 고객 인증이요. 네. 특히 엔비디아 같은 이런 거물 고객들은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이 거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부품이나 쓰지 않아요. 이 HBM, 우리가 믿고 쓸만하다라는 그 품질 보증 도장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고 오래 걸립니다. 그 도장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냥 비싼 돌멩이에 불과한 거군요. 그런 셈이죠. 두 번째는 역시 수율 문제겠군요. 얼마나 불량품 없이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율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정말 숨겨진 복병으로 꼽는 건 따로 있어요. 복병이요. 바로 패티징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아, 조립 기술 말씀이시죠? 네,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들을 수직으로 여러 개, 아주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기술이거든요. HBM의 성능이 사실상 여기서 결정되는데 지금 메모리 3사 모두 이 패티징 기술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HBM 수요가 많다는 건 팩트지만 네, 그건 팩트죠. 그걸 제때 충분히
또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공급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돈은 언제 버는데?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HBM이 생각보다 돈 벌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정말 이상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이 분석가들 리포트를 보면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분석가들의 모순이죠. 네, 맞아요. 리포트를 보면 투자 등급은 하나같이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220달러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강력 매수라고 해놓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낮다. 이건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의 아주 흥미로운 관행 중 하나죠. 자료에서는 이걸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좀 게으른 가설이에요. 그냥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분석가들이 리포트 업데이트를 못 따라갔다는 거죠. 아, 그냥 늦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이건 분석가들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암호, 교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 자체는 정말 좋은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너무 비싸요 라는 그 속마음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두 번째 가설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이제 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 그걸로는 안 된다. 네, 시장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만 현재의 높은 주가를 겨우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힘든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회사는 분명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빠질 수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지치기 쉬운 그런 구간 말이군요. 바로 그 구간이죠. 와, 이건 종건 인생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미스터리는 더 기묘합니다.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두 얼굴이라. 네, 과거 실적 기준으로 본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32배로 꽤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1년 뒤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PER은 약 13배로 갑자기 확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숫자가 확 달라지죠. 한쪽 눈으로는 미래를 보면서 웃고 있고 다른 쪽 눈으로는 과거를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얼굴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말 절묘한 비유입니다. 이건 마치 이제 막 데뷔한 신인 배우의 몸값을 보는 것과 같아요. 신인 배우요? 네,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 즉 과거 PER 32배로 보면 너무 비싸죠. 이 돈 주고 캐스팅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배우가 내년에 초대형 블록버스터 지연을 맡아서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보고 그 미래 예상 실적에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아,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왔다. 그렇죠. 그래서 선행 PER은 13배로 싸게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가 만약에 흥행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이 배우의 몸값은 순식간에 과대평가된 거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마이크론의 미래를 아주 강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믿음이 깨질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스터리는 이 주식의 근본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0.2%에 불과하다는 점. 이건 사실상 배당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네, 그렇죠.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자산이 아니라 오직 성장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를 믿고 투자하는 내러티브 주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주식의 강점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요? 네. 내러티브 주식은 그 이야기가 시장을 사로잡을 땐 정말 무섭게 오르지만 그 이야기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순간 투자 심리가 훨씬 더 빠르고 깊게 무너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심리적인 안전판이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좀 떨어져도 뭐 배당금 받으면서 기다리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주식 하나 있습니다. 하하, 그러시군요.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내러티브 주식은 그 이야기가 흔들리는 순간 기댈 곳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감은 단순히 계좌의 손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굳게 믿었던 그 강력한 이야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에 더 가까울 겁니다. 이 모든 질문과 의심, 그리고 세 가지 미스터리가 결국 하나의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2025년 11월 17일, 바로 다음 실적 발표일을 심판의 날로 지목하고 있어요. 네, 저지먼트 데이라고 표현했죠. 이날 마이크론은 그동안 시장에 풀어놓은 모든 이야기를 이젠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상황에서는 실적 발표를 전후로 변동성이 폭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모두가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숫자가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온 주가를 한 단계 더 밀어올릴 만큼 강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7% 하락이 단순한 숨고르기가 아니라 어쩌면 시장의 본격적인 압박 신문이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도 아직 장기적인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네요. 장기 추세선으로 보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약 237달러인데 주가는 아직 그 위에 있으니까요. 장기 상승 흐름은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봐야 할 것이 중기 추세선인 50일 이동평균선이 222달러 부근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최근 상승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완전한 붕괴 시나리오보다는 고점 부근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힘겨루기 정도로 해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명확해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베타가 1.6으로 아주 높게 나오는데 이건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마이크론은 1.6%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죠. 올라갈 땐 더 짜릿하겠지만 반대로 하락할 땐 그만큼 고통도 크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10% 조정이라도 투자자가 체감하는 충격과 공포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두 갈래로 아주 뚜렷하게 나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실적 발표에서 HBM의 마진율이나 향후 전망, 즉 가이던스가 시장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환호를 이끌어내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힘을 얻어서 전고점인 265달러를 향한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과열되었다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HBM 마진이 생각보다 낮다거나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 보수적이라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장기 추세선인 237달러 혹은 더 나아가서 중기 추세선인 222달러 근처까지 깊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날 발표될 숫자, 그리고 그 숫자에 담긴 미래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이 시장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가격대를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를 위한 대응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237달러에서 239달러 사이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하네요. 최근 저점이자 200일선이 겹치는 구간이니까요. 네,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죠. 만약 이 구간마저 힘없이 무너진다면 일단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22달러, 즉 50일선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 조정이 거기까지 깊어진다면 그건 시장의 의심이 상당히 커졌다는 뜻이므로 실적 발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싸다고 판단하고 뛰어들기엔 위험하다는 거군요. 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은 결국 HBM 프리미엄이라는 핵심 이야기가 계속 유효한지에 달려있군요. 그 이야기가 깨지지 않는 한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이 주식은 AI의 총하에서 다시 평범한 경기순환 주식의 가치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립니다. 네,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HBM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이 핵심 내러티브가 과연 현실로 증명되느냐 아니면 신기루로 끝나느냐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까요? 결국 마이크론의 7% 하락은 시장이 더 이상 꿈만으로는 주가를 밀어올리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한 경고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가능성에 베팅하던 시장이
이제는 차가운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한 번의 주가 하락 이면에 얼마나 여러 겹의 질문들이 숨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HBM 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분석가들이 보내는 그 모순된 신호, 그리고 성장 이야기 자체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성까지 말이죠. 이제는 단순한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그 뒤에 숨은 시장의 질문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거네요. 이것이야말로 맹목적인 공포와 냉정한 분석의 결정적인 차이겠죠. 네, 이 자료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은 오늘의 분석 전체를 관통합니다. 어쩌면 7%라는 하락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을 진짜로 지배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단지 그들이 지배한다고 믿고 싶은 것뿐인가? 와,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앞으로 나올 숫자만이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는 것, 그것이 오늘의 분석이 당신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